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집중투표제란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총회에서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바로 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을 하는 대주주에 휘둘리지 않고 주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기업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 압박과 국민연금의 정치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은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침 토론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민변민생경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백주선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민연금이 주주행동 강화를 한다는 일명 하에 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박차를 가고 있는데 일단 두 분 어떤 의견이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호사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미 상법상 들어와 있는 제도고 이번에 국민연금이 발표한 것은 뭐 새롭게 없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 그 대상 투자 기업에 대한 행동을 좀 더 강화한 측면에서 집중 투표제도 잘 활용하겠다 이런 의미 정도라고 보입니다. 또 고문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첫 번째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모시 중한디. 지금 이 주주 행동 강화를 위해서 집중 투표제를 갔을 때 우리 대기업이나 뭐 어떤 기업이든지 외국인 지분이 높은데 어떤 그 대기업들의 경영권 박탈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과연 국내 기업의 보호라는 그런 특명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주도적으로 해야 될 때냐 하는 그런 시기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 다른 수단들을 기업에게 부여를 하면서 같은 균형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텐데 사실 공격권만 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대주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기 주식 취득밖에 이제는 없어져요. 이러면 그러면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차등 의결이라든가 포지션 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균형적으로 갖춰져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우리 이런 기업 환경이랑 이 주주 참여 환경에서 왜 이 집중투표제가 필요하다고 보면 될까요? 집중투표제가 들어온 상법상 도입된 것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규정상으로는 임의적으로 돼 있어요. 즉 이제 정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도록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돼 있으면 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거의 이제 도입하고 있는 회사가 없고 결국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의 행동주의를 강화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인 것이고 현재 제도상으로는 즉 51%의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100% 그 회사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반면에 소수주주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 이사 중에 적어도 한 명 이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한 명 정도를 한 명 이사를 소수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이사가 일상적으로 이사회를 잘 견인하고 감독해서 소수주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주권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문제된 것은 예컨대 박근혜 정부 때 삼성이나 여러 기업들이 그 정부에 뇌물을 주고 그래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치거나 또는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주주 이익이 해쳐지고 국민연금 투자했던데 그 투자한 그 가치도 훼손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더 이제 부각된 것이고 그런 사회적인 어떤 흐름과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문님께서는 지금 집중투표제 그 자체 상법에 이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민연금이 좀 의무화시키는 이 전체적으로 좀 적용을 하게끔 한다는 것에 반대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둘 다 반대를 합니다만은 특히 국민연금이 왜 집중투표제를 이렇게 강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자, 연금법 1조에 보면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서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가 국민연금의 이 설립 목적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해야 될 일이 연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연금을 지급하는 일이지 경영에 관리한다. 경영을 해서 장기적인 뭐 가치를 제고한다. 왜 지금 중요한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처한 상태는 어떻게 하면 기금이 고갈되는 걸 늦추냐가 지금 절대절명의 사명인데 이 부분들을 해서 왜 외국의 그런 투자 투기 자금들에게 장을 열어주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투기 세계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들어옵니다. 2018년도 기억나시겠지만 엘리엇이 제일 먼저 현대차를 집중 공격할 때 그렇죠. 가장 먼저 했던 게 집중 투표제를 하자 그랬어요. 집중 투표제를 하면서 뭐를 원했냐면은 그거를 한번 해서 뭐 무산이 됐습니다만 바로 다음 해에는 올해 2월 달에 배당을 내놓으라고 더 많이 내놓으라고 이익의 2.3배가 되는 자, 우리나라 구조도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의 구조가 벌써 40%가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자, 국민연금은 7%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국내의 소액 주주들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굉장히 회의가 가고요. 자, 국민연금이 이걸 하려면 아까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독립성과 안전성을 완전히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가 않다 이거죠. 지금 보세요.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투자 신탁 하는 데 있어서 14명의 전문위원 중에 9명이 산하기관 또는 노동계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국민연금에 대해서 보내는 질문은 적절한 투자처를 선택할 수 있는 해안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느냐. 작년에 말이죠. 마이너스 15조가 났어요. 누구 하나 국민연금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우리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지 못했으면 누구 하나라도 사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집중투표제에 분명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란 것은 100% 시기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올 때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될 것인가 네. 곰곰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됐다. 네. 시기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이 얘기한 것과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도 많이 하셔서 일단 국민연금이 한 얘기를 보면 세 가지 이제 크게 기업의 배당 정책 수립에 관련해서는 의견을 내겠다. 그리고 임원 보수 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겠다. 그리고 이사 등이라든지 대주주가 어떤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의견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먼저 대화를 해보고 그런 잘못된 사항들 개선이 되면 그걸로 해결이 된 것이고 그리고 비공개적인 대화를 통해서 잘 안 된다면 공개적으로 또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사를 선임한다거나 감사를 선임한다거나 내정 이사를 해임하는 이런 단계적인 측면에서 그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중에 아주 작은 부분으로서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 투표제 방식을 통해서 적어도 여러 명 이사 예컨대 10명의 이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국민연금에 나아가서는 소수 주주의 의견이 대변되는 이사를 한 명 뽑겠다는 정도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이사 한 명을 그 독립적으로 뽑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한다라는 하나의 이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오히려 이렇게 단계적이고 그리고 작은 측면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의견을 낸 것이지 당장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집중 투표 청구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어서 굉장히 과한 주장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전문성이나 독립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의 사안들 기업의 배당 정책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임원 보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그리고 임원이나 대주주가 법령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떤 투자라든지 기업의 어떤 정책 산업 정책을 관여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가지고 독립성과 어떤 전문성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그 핀트가 어긋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하나 할게요.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창업 이래 무배당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이거 갖고 있으면 거기 가서 주장을 할 겁니까? 그렇지만 배당을 안 해더라도 투자자, 주주들은 배당 대신에 이 회사들이
경영을 잘 함으로 해서 투자를 늘리고 해서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으로 다 참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 대한 그 주식에 대해서 이런 경영권을 안 한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아마존, 구글, 넷플릭스, 심지어 스티브 잡스 경영할 때 애플도 배당한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겁니까? 자, 이게 굉장히 겉으로는 소액주주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투기 자본들에게 멍석 깔아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엘리어트만 보세요. 이거 풀어주는 순간 엘리어트 들어와서 자기네 이사를 그때도 사회이사 3명에 모비스에 2명 넣게 해서 결국은 말하는 게 뭡니까? 거액 배당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액 배당 요구를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소액 이 주주들이 이 소위 말하는 이 올가나이즈 해갖고 자기네 의사를 발표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수의 또는 이런 조직력을 갖춘 해외 자본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선생님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제 기업들마다 아무래도 사정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정에서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이 경영권에 개입을 했을 때 과연 그거를 잘 막을 수 있을 것, 뭐 막는다는 표현이 좀 잘못될 수는 있겠지만 그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업 사정마다 다른 것을 일정 부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집중 투표제는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의사 결정은 대주주의 의사대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고, 즉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한 90%라면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것은 한 10%밖에 안 되고, 그중에 집중 투표제가 도입됐지만 전혀 활용된 바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이제 뭐 기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중에 여러 이사 중에 한 명이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거 자체로 그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견제, 혹시 위법 사항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이지, 예컨대 그 이사가 기업 배당 정책을 뭐 A라는 방식으로 정한다거나 B라는 방식으로 정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임원 보수 한도를 뭐 10억으로 하자 20억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견을 내므로써 즉 소수주주 내지는 국민연금의 의사가 이사회에서 전달되도록 하는 정도의 역할이지, 그걸 좌지우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여러 이사 중에 한 명을 적어도 소수주주를 위해서 소수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를 뽑자. 요 사안과 뒤에 우려는 전혀 좀 논리적 연관성이 없다라고 이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용평가제도도 있고 회계감사제도도 있고 다 소위 말하는 기업의 투자를 위하고 기업의 장기적 뭐 가치 제고를 위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한 명 넣는다. 그러면 한 명이 소액주주를 다 대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요, 안 봐도 이게 비대온 게 뭐냐면 이 주주총회 이럴 때, 이사회 이럴 때요, 진짜로 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설치는 진짜로 정치판 이상의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액주주로 간 사람이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얘기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 등등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독립성이 일단은 국민연금을 가진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스튜어디십 코드를 도입할 때 국민연금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부의 입김이나 재계 압력에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보고 판단 지침을 세우는 게 스튜어드 코드라 그랬단 말이죠. 과연 그러면 그 다수의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최근의 일례로 하나 보죠. 자, 9월 달에 소부장, 소품, 소제품 거기에 14개인가의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 국민연금에서 들어갑니다. 매수를 하러 들어가요. 이거는 어떻게 좋은 목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정부의 정책하고 흐름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등등이 과연 독립성이 보장됐느냐. 그다음에 기금 운영에 뭐 1년에 보면 5번, 6번 해요. 근데 그럼 뭐 한 20시간 동안 일한다는데 그걸로 700조를 운영하는데 큰 정책을 정할 거냐. 전문성도 부족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됐을 때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안정성 그리고 독립성이 갖춰진 다음에 우리 노후 자금인 이 연금이 잘 더 나올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집중 투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좀 얼마나 경영권에 영향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경영권이라는 것은 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실은 대주주의 이익을 보고자 하는 개념일 뿐인 것이고 뭐 상법상이라든지 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주주권이죠. 주주권이고 주주권이 그동안 잘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이고 이제 강화를 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어떤 뭐 국민연금 자체의 전문성과 안전성 이 문제하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투자를 한 그 대상 기업이 국민연금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 측면에서 네. 그 집중 투표제를 일부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우려와는 달리 전혀 이 논리적으로 그런 그 우려의 지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런 것은 생겨요. 심리적으로 즉 소수주주라든지 국민연금의 그 의견을 내지는 의사를 대변하는 이사가 앉아 있으면 결정 자체는 다수결로 되겠지만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결정한다거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눈 감고 예컨대 거수기처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서의 이 견제 기능, 감시 기능이 있고 결정 자체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그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도 더 좋아지고 건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익만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이익 자체도 좋아지는 측면 또한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소액 주주를 대표해서 들어간 이사가 특정 투기 자본을 대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막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이 집중 투표제를 해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회사의 경영권 참여를 해서 기업이 손실로 이어질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등등 지금 의문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배당 정책 수립에 관한 부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임원의 보수 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감시하겠다고 했지 그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했을 때 손익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한 바가 없어요. 그와 같은 측면에서의 경영 참여를 지금 선언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이 기업 배당 정책 수립도 일부분은 경영 참여이기 때문에 경영 참여를 선언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약간 계속 논의를 호도하고 계시는데 호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현실적인 거죠. 이사 중에 10명 이사 중에 1명이나 2명이 예컨대 외국 자본을 대변하거나 내지는 소수를 대변한다고 해서 그 의사 결정 권한 자체가 대주주나 내지는 전체 이사의 권한을 넘어서거나 침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수결로 결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정 자체를 뒤집을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이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 투자한 국민연금의 이익도 내지는 이해도 대변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마련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힘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안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편익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의견이 제출이 됐어요. 그거 좋아요. 그런 어떻게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다 우려하는 바가 있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해주면 해외 투기 세력에 대해서 장을 깔아주는 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결정을 어떻게 부분이 하냐고요.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결정은 다수결로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수결이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면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편익을 계산을 안 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선의의 주주는 기본적으로 그런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좋습니다만은 주주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즉 집중 투표를 통해서 이사를 한 명 선임하는 것이 그리고 이사가 된다면 이사회 안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다만 그 결정이 합리적으로 되면 그뿐인 것이지 의견도 개진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견 개진의 방법이 이사회나 주주총회나 다 투표로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1인 1표고 자본주의는 1원 1표 아닙니까? 그 1원 1표라는
큰 원칙을 깰라 그러면 상당한 이 이익이 회사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상법 382조 2에 있는 집중투표제가 왜 도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도입이 됐으면 그 회사에 따라서 네.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 회사에 맞춰서 요번에는 이 소위 말하는 집중 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을 고치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회사에 맡겨놓으면 그렇게 제안하지 다 않았다니까요. 되는 두 거죠. 분의 말씀이 지금 좀 경론이 벌쳐지고 있어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좀 보고 두 분의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집중 투표제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0962님은 주주는 권리가 있지만 갖고 있는 지분만큼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4586님은 이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기업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2402님은 주총하면 오너가 다 결정하고 좌지우지합니다. 주주들은 들러리만 섰습니다.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이사를 선임하면 한임하고 또 기업 윤리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입장을 주셨습니다. 또 9700님 문자도 하나만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팩트만 보면 기업을 옥죄면 덩치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죠. 결국 일자리 없어지고 중소리 도산하고 아니면 같이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라고 또 부작용에 대한 문자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토론이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두 분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마지막 발언을 좀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모님부터 말씀을 좀 네, 드릴까요? 부원합니다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후에 책임 투자한 규정 도입이 필요하고요. 최근에 주식 투자의 기본이 바뀌었습니다. 소유에서 거래로.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매 회전율이 세계에서 4위 정도 높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팔고 사는 그런 주주들,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주주들의 회사 중요 결정에 참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거는 투기 자본으로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 투표제가 만약에 들어온다면 예. 거기에 대한 방어책도 같이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이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변호사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상장을 한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전혀 대내외적으로 충분한 그리고 합리적인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도 예컨대 회사에 그 돈을 빼돌리는 횡령이나 배임도 너무 손쉽게 했고 그리고 회사 전체의 전체 이익을 사익을 위해서 편취한 일도 많았고 예. 임원의 보수도 적정 한도를 넘어서서 매우 부당하게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견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소수주주들도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국민을 대표하는 그리고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에서 그 여러 가지 제안 중에서 즉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독립적인 이사를 집중 투표자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 명 정도를 선임한다면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이런 위법한 일이라든지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국민연금의 이익, 소수주주 이익이 보호되는 장치를 조금 더 마련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입할 만한 것이고 네네. 지금 말씀 우려라는 것은 정말 기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생방송 시간상 두 분의 말씀을 다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또 다시 시간을 마련해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주선 변호사, 최영호 고문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